네, 뉴비아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계속 작가님들의 작품만 만나보다가 이 미술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원 미술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미술 감독님이라고 소개를 이렇게 드렸는데 네네.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네네.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미술 감독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J 컨템포러리라에서 제가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네,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바마, 네. 바마에서 사무국장과 미술 감독을 했었고요.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미술 감독으로 제가 활동을 했었고요. 그 외에 아트 DMZ 그리고 더 현대서울 아트페어 등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네. 굵직굵직한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오늘 또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네, 그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작가님들이 어쨌든 그림을 그리면 이게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과거에 생각해 보면은 그림을 그려서 원래부터 판매를 했었나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언제부터 이 작가가 시장 경제와 관련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16세기의 르네상스 시대까지가 말 그대로 재력가들이 그림을 사서 이제 성당이나 이런 데 기부하는 형식이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뒤에, 그러니까 17세기부터 바로크 시대에서부터 이제 중산층이란 계급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산층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대항해 시대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많은 무역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귀족과 왕족이 아닌 중산층이라는 계급이 이제 생겨남으로써 시장 경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실제 자기 집에 지금과 똑같이 그림을 거는 형태들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혜리 아나운서 한국에서는 네. 집안에 이 그림을 걸어 놓으면 재물이 온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종류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저도 걸어놨는데 네. 달 항아리 그림을 걸어놨어요. 맞습니다. 달 항아리도 맞는데요. 네. 보통 해바라기가 집에 맞아요. 재물을 불러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17세기에 유럽에서도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다 그림입니다. 해경에 대한 그림을 걸어놓으면 거기서 재물이 온다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속성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네. 그때도 그렇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을 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17세기의 그림들을 보면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런 부분들, 생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그 당시에 이제 튤립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림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튤립을 미리 계약을 해놓고 사는 걸 선물 거래라고 하는데 이제 선물 거래가 일어남으로써 실질적인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네요. 근데 참 그 바다 그림이 뭔가 돈을 불러온다라는 것은 좀 색다른 느낌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들에게 가장 큰 이제 삶의 터전이 무역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그림에 의미를 붙이면 이제 그게 또 의미가 되는 거니까. 네, 그쵸? 맞습니다. 그렇네요.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어서 네네. 바다 그림을 사야 되겠네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미술 시장에서 보면 흔히 말해서 좀 잘 나가는 작가님들도 경력이 있으신 작가님들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신진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술 시장에 등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등단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네. 불과 20년 전에는 미술 화가로서의 등단 방법이라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등단 방법이라는 것이 신춘문예에 등단하듯이 네. 공모전에 입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국전이라고 있었습니다. 국전에 이게 상을 받는다든지, 그렇죠. 혹은 부산의 경우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서면에 L 호텔이 있습니다. L 호텔에 갤러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 갤러리 규모의 작품을 20점 이상 작품을 걸었을 때 그 전시가 개인전으로
1회가 되는 거고 규모가 돼야지 아 너는 이제 작가다라고 인정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규모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요즘은 너무 재밌는 게 미술에 관련해서 전공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요. 맞아요. 연예인분들도 많으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틀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전시를 하고 그러다가 또 작가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매체의 다양성이라는 게 인정되기 때문에 작가의 경로가 상당히 활발해졌습니다. 네, 철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이제 미술로 갑자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나와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반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술 전공을 해서 뭐 건축으로 간다든지 특히 요리 뭐 이런 분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반대로 네. 다른 전공을 통해서 미술로 접근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만큼 미술 대중화가 많이 되면서 흥미가 많이 생겼다는 게 아닐까 네. 싶기도 하네요. 전공을 했다고 다 틀에 박힌 건 아닙니다. 근데 전공을 하신 분들의 그 정석적인 아카데미적인 부분이 없는 그 비전공자들의 그림들이 재밌게 신선하게 오는 이유가 네. 그런 아카데미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는 요소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결국 미술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좀 재밌게 나올 수 있다. 네네.